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은 내일 대체로 맑겠고 울진 등 일부 지역에는 오늘 밤사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7에서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건조특보가 지속되면서 산불 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동해 앞바다의 파고는 0.5에서 2m, 동해 먼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고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밤사이 1에서 4cm의 눈이 내리다 차차 개겠습니다. 포항철강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늘면서 지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어려움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철강제 생산과 수출입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포항철강공단의 전체 생산액은 1조 82억 원, 지난 2015년 같은 기간에 비해 3.7% 늘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하락세를 보였던 생산이 지난해 10월부터 상승하면서 2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것입니다. 생산이 늘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의 수출도 6.1% 증가했고 수입은 무려 36.6% 늘었습니다. 성장세가 크지 않지만 지역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플러스 돌아섰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회복된다 이렇게는 장담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당분간 좀 그 선에서 보합세로 조금 횡보하는 그런 시기를 좀 보내다가 서서 회복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강 경기와 달리 지역의 관광 서비스업은 위축됐고 소비는 감소했습니다. 지역 경제계에선 미국 등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수출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철강 경기가 생산과 수출의 증가세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산 송유관 사용 의무화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유정용 강관 등 철강제 수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철강 경기가 조금씩 되살아나면서 새해 들어 지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포스코 ICT에 대해 14억 8,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스코 ICT는 브라질 제철소 공사에서 세계 수급 사업자와 제조 위탁 계약을 하면서 하자 담보와 손해배상 책임을 떠넘기는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거나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하도급 대금을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도 낮게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입찰과 낙찰 금액의 차액인 6억 3천여만 원의 지급 명령도 부과했습니다.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보은 농장에 들른 사료차가 상주에 있는 한 농장을 다녀간 것으로 드러나 차단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북도는 상주시 화남면의 한 농장에 충북 보은 구제역 발생 농장을 방문한 사료차가 지난 8일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한우 32마리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해당 농장 한우를 관찰한 결과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고 백신 접종도 마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쌀값이 떨어지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도내 쌀 변동직불금 지급 규모가 지난 2005년 쌀 직불제 사업 시행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농협을 통해 지급할 변동직불금 규모가 1,944억 원으로 사상 최대라며 이는 80kg에 18만 8천 원인 정부 목표가에 비해 쌀값이 많이 떨어져 보전할 금액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수확기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12만 9천 원으로 30년 전과 비슷하며 전해인 15만여 원에 비해서도 13.9%나 하락했습니다. 헥타르당 208만여 원인 변동직불금은 상주시가 256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주시가 214억 원, 의성군 205억 원 순이고 울진군 45억 원, 영덕군 44억 원이며 울릉군은 없습니다. 경북체육회가 지난 10일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2020년에 열리는 제101회 전국체전 개최 유치 신청을 받은 결과 포항시와 구미시, 안동시가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포항은 풍부한 체육 인프라와 숙박시설을 장점으로 내세웠으며 구미는 편리한 접근성, 안동시는 도청 소재지임을 강조해 전국체전 유치에 나섰습니다.
오는 2020년 전국체전은 당초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부산시가 대회 개최를 포기함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오는 3월 3일까지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 각계 대표들은 오늘 근로자복지관에서 회의를 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포항시와 한국노총, 상공회의소, 고용노동청, 여성단체협의회 등은 선언문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사민정 사무국을 개소하고 사무국장과 센터장을 임용했습니다. 경주시의회 손경익 의원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며 새누리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의원은 기초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하수인 역할을 하거나 단체장에 대한 견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회가 정치개혁을 위해 공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덕군은 정부의 빗나간 교통량 예측으로 노출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현재 추진 중인 광역교통망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영덕군은 오늘 동해중부선 감리단장과 한동대 구자문 교수, 서울대 이성모 교수, 대경연구원 임채규 박사 등 자문 교수들을 대거 초청해 광역교통망 구축 현황 설명회를 갖고 2단계 TF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은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 영덕 IC 확장과 내륙권 IC 신설, 포항 삼척 간 철도 역사 보완, 고속도로 휴게소 건설 등을 논의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거래 투명화를 위해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어선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어선 거래는 대부분 지역 단위에서 지인 간 이뤄져 자격 제한이 없고 누구나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 가격 왜곡이 심하고 거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부동산 거래처럼 어선도 전문 중개업자가 하도록 어선 중개업 등록제를 도입해 오는 6월부터는 등록 전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소를 미리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거래해야 합니다. 포스코가 2차 전지 양극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3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권호준 포스코 회장은 최근 2차 전지의 필수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구미의 포스코 ESM을 방문해 이 같은 투자 방침을 밝혔습니다. 포스코 ESM은 지난 2012년 포스코가 75.32%의 지분을 확보해 설립했고 2차 전지 양극재와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2차 전지 시장 규모는 오는 2020년 442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경북과 강원 등 4개 지자체에서 분산 개최된 제98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서 경북 선수단이 종합 7위에 올랐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